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65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 사법부에서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그, 거기에 좀 격분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제 끼워 넣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엄청난 지지세의 확인과 거기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89.776%라는 이재명 후보가 획득한 엄청난 지지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거기서 또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한 개인의 물론 지지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경선에 참여한 투표율에 저는 더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면은 뭐 결과가 말해주듯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선출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민주당 당원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뭐 투표를 하든 안 하든 투표율이 10%건 50%건 결과는 그다지 별 변화가 없었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런 투표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내가 뭐 투표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투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냥 기권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당내 경선을 할 경우에 투표율이 이제 50% 안팎 이렇게 되는데,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60%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60%라는 투표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투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결과가 뻔한 그런 투표에서 굳이 60%가 넘는 당원들이 꼭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단순히 당내 경선에서 누구를 뽑는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유권자로서 이만큼 권리를 행사하고 또 앞으로 본선에서 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철저한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결의를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녹화하는 오늘 현재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국민을 향한 정책 발표나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어떠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발표는 전혀 없고, 기껏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끌어내리고 당 밖에 있는 또 다른 후보를 자기 당 후보로 영입하기 위한 그 치열한 그 어떤 이전 투구라고 할까요? 그런 싸움을 그냥 꼴사나운 그런 당내 투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또 내란의 책임자들이 아직도 엄연히 그 당내에 존재하면서 거기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차기 선거에서도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보겠다라는 기득권 측의 그 어떤 그 집요함, 그런 것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가장 훌륭한 정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는 그 사법까지도 그야말로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하면은, 특히 그것이 하급심이 아닌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최후의 보루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적어도 이번에 사법부의 그러한 행동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단순히 뭐 대법원장 탄핵에 멈출 게 아니라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범죄의 흔적이 발견된다면은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상식을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그 규정 내지는 그 대법원 내규까지도 어긴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동조에 있던 대법원 판사들은 뭐 그냥 마지못해서 휩쓸려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주도했던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만큼은 엄격하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상당수 의원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그 파기환송을 받았던 그 고등법원에서 재판 일정을 모두 대선 이후로 그 뒤로 밀어넣는 바람에 민주당의 어떤 그 반격의 칼날이 약간은 무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어떤 정치적, 어떤 정무적 감각에 의해서 누구를 벌을 줄 것이냐 아니면 탄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도 있겠지만,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이번만큼은 그것이 단순히 어느 한 후보에 대한 그
공격이라기보다는 한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 국민들, 즉 투표를 하고자 했던 유권자들의 선택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60%라는 그 투표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철저한 그 지지와 그한 그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서 어떤 개혁과 현재 그 헝클어진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올바로 그 자리 잡도록 하고, 또한 그러한 그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엉망진창을 만든 그러한 세력에 대한 그 책임 추궁과 단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혹자는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책임 추궁을 저것 봐라, 저 사람들이 정권 잡더니 또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봉합과 통합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를 이승만 정권이 그 해체시키면서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결국은 이루어내지 못한 데서부터 그 군부 독재와 그 이후로 이어지는 기득권층의 그 청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신명나는 그 한민족 특유의 그런 어떤 잠재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늘 기득권층과 피지배 계층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국력을 낭비하는 그런 세월을 수십 년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고 현재 그 다수당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력과 그 입법권을 힘을 합쳐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 입법과 행정력을 발휘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그 대한민국의 태행을 가져오게 했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단과 그 엄중한 그 처벌을 통해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사회를 이제 만들어 갈 때 참된 회복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장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법부에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도 이틀 만에 그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그런 요청에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는 엄청난 그 민중들의 힘에 사법부가 결국은 굴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중들의 역량은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그 사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민중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성장을, 그 경제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민주화까지도 이루어내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정상적으로만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그 이후에 또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로잡아 갈지 뻔한 일인데, 워낙 기득권층의 그 정말 집요한 저항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그러한 집요함을 보일수록 민주화 내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민중들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그들의 어떤 음모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지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뭐랄까 내란 이후로 제 개인사를 위주로 하던 유튜브에서 제 개인 얘기는 아예 제껴두고 계속 정치 관련 얘기만 해서 도대체 내가 이 유튜브를 뭐하러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많은 정치 관련 유튜버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 같은 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 큰 관심도 끌질 못하다 보니까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 수 들지 않고 그냥 정치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그럴수록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론 살아온 흔적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라는 부분을 또 하나의 흔적으로 남겨놓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왕 들으시는 거 구독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 또 들으시면은 뭐 재미가 없더라도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